조금 강한 사주가 많고, 그러고 또 나 혼자 움직이는 사주가 많고, 그러니까 뭐 군인이 된다든지 나랏밥을 먹든지 이런 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또 고집이 센 것 같은데도 마음이 어린, 생각보다 어려요. 또 이 호랑이띠 분들이 인정이 많아요. 또 그냥 또 누군가 저기 한 거 보면 마음 저기가 안 돼요. 거절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강하다 그러잖아요. 띠가 강하니까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또 생일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군인 나랏밥 먹는 사람도 많고, 공무 되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부분적으로 인정이 많다. 좀 마음이 어리다. 근데 올해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인간 또래도 많이 힘드셨을 거고, 올해는. 그래갖고 뭐가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사업도 풀릴 것 같은데 안 푸는데 뒤에서 터져버리고, 그래서 아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굴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띠로 봤을 땐 강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조금 여자나 남자나 남한테 인정을 잘 못 받는 거. 근데 원래는 올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올해 많이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또 금전에 손해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올해는. 그래서 뭔가 답답하게, 뭔가 답답해, 풀릴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하게 넘어가는 형국이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있는 자리 지키면서 뭔가 늘리지도 말고 가만히 계시는 게, 그냥 지켜가는 게 올해는 제일 좋았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아, 오늘 지금 제일 좋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올 한해는 좀 많이 호랑이 띠분들 많이 답답하고 좀 힘든 한 해였잖아요. 갑진년에 좀 들어오는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갑진년에는 올해부터 좀 나은데 그때 확 일어나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이 따라 좀 틀린데, 이게 사업하시는, 좀 젊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좀 사업문이 좀 열리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 지금 답답해도 있으면서 내년 가면 조금 열리라는 형국이 있는데, 아마 보편적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좋은 날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다는 거. 올해보단 낫다. 올해보다는 조금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올해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구설이고, 뭔가 금전도 달랑달랑하면서 목까지 차야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낫다.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내가 조금 나면서 내가 조금 숨을 쉬라 그러고, 뭔가가 새롭게 문서 같은 거, 새롭게 움직이라는 운도 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숨을 쉬어올 거예요, 아마. 근데 작년, 올해는 손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메꿔 나간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확 풀리진 않아요. 그게 확 풀리진 않는데, 만약 1월 달보다 2월 달이라고, 2월 달보다 3월 달이 낫고, 이렇게 가라는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낫구나, 그런 소리는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면 돼, 내년에는. 화이팅 하셔야 돼요, 화이팅. 무슨 지 알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운기가 풀린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럼 우리 호랑이띠 분들 내년에 좀 어떤 부분을 가장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숨을 쉴 거고, 문서를 올해 막 못 팔으신 분들이 있잖아. 문서가 조금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올해는 막 금방 아무리 싸게 나가도 안 나가는 형국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 내년에는 또 우연자연으로 또 문서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운기가 내년에 좀 들어와요. 어쨌든 내년에 그러면은 문서, 사업 네. 이쪽을 잘 활용을 해서 호랑이띠분 달려가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네네. 그렇게 많이 가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막 크게 늘리시고 이러지는 마시고, 또 이렇게 달을 봐서 내가 이 문서를 팔고 또 다른 문서를 사고 싶을 때는 좀 조언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올해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네. 이제 올해 좀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갑진년에 좀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 운기 잘 받아서 또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추가적으로 호랑이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 힘든 애가 어떻게 보면 1년, 2년, 석 달, 3년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2년 와서 내년에 내가 숨을 쉴고 있다는 거는 또 화이팅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우리가 힘들다 죽겠다 그래도 또 살 기회가 생기고, 근데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마 빨리 안 가나 이러신 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또 뭐가 또 좀 수월하게 풀리네 이렇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화이팅들 하시면서 또 희망을 갖고, 또 한 해를 또 내가 조금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시고, 문서 올해 너무 안 팔려서 애쓰신 분 내년에 또 파시면 되니까 내년에 화이팅들 하셔도 괜찮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네.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랑이띠들 생각을 하면 주변에 호랑이띠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눈에 띄어요. 외모가. 누가 봐도 저 사람 호랑이띠. 그런 기운이 있어요. 호랑이띠들만의 그런 이제 강한 기운이 있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의리와 정의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또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해서 자기보다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좀 세상이 풍파라든지 힘든 일들에 대해서는 잘 헤쳐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만큼 당차다는 소리겠죠. 포부도 크고 통도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호랑이띠들은. 그런데 호랑이띠들이 초년운이 참 좋지는 않아요. 좀 독립심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금 자기 기질대로 나가다 보니까 부모운이라든지 좀 형제운이 그렇게 썩 좋질 않아서 혼자 자라는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어쨌든지 간에 힘든 거는 잘 헤쳐나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초년에는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많이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안정이 되고 말년에 가서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호랑이띠들은. 그리고 좀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욱하는 성격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욱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화가 나면 거기서 버럭 욱 이래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뭐 시비스라든지 관제수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호랑이띠들. 그냥 조용하게 끝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일이 크게 만들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조금 반항적인 특성도 굉장히 강해요.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다가도 뭔가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면 괜히 반항을 해. 그래서 세상과 좀 싸우는 성격. 그런 성격도 좀 많으시고, 그리고 좀 참을성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뭐 변덕이 심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뭔가를 하다가 조금 못 참아서 때려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그럼 이분들 좀 주변 인간관계는 좀 어떤 편이에요, 선생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이 힘들게 살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거를 많이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한테 뭔가를 맡겼을 때는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다. 그래서 좀 믿는 사람들이 많죠. 좀 믿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런가요?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성향을 봤을 때 좀 사업가 기질도 좀 있는 편이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사업가 기질이 있는데 호랑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참목격인 사람을 좀 둬야 돼요. 왜냐면 변덕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참을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충동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빨리 그냥 해결해버리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걸로 인한 손실이 많아요. 재물의 손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려면 옆에서 그런 거를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목적인 사람을 좀 두는 게 좋다. 호랑이띠들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렇죠. 사람을 잘 만나야죠. 그러면 갑진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네. 이분들은 좀 개묘년 하반기 운세 좀 어떤 편이었어요? 우리 호랑이띠들이 2024년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더 운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2024년도 갑진년이 되면서 더 잘 풀린다. 뭐 직장운, 공부운, 뭐 사업운 이거는 뭐 가릴 거 없이 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상승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이 움직이고 많이 다니고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는 갑진년이 될 것이다. 호랑이띠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일거리가 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이런 공부 좀 해볼까? 자격증을 따볼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매장이 생기고 저기도 매장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좀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물이 당연히 잘 쌓이겠죠. 그런 점을 본다면 호랑이띠들에게는 좀 갑진년이 뭔가 도전의 한 해가 되겠다. 그리고 좀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어요. 호랑이띠들은 내년에 구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구설, 시비수, 관제수.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에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고 많이 만나고 모든 걸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시비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호랑이띠들은 더군다나 주변에 자기를 이렇게 좀 막아서는 것들을 좀 거침없이 치우는 편이라서 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설이라든지 시비수, 관제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진짜 자세한 정보 너무 감사드린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호랑이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호랑이띠 분들 2024년도 갑진년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운의 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다만 사람에 대한 어떤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리셔야 돼요. 내가 들어오는 만큼 감사하고 그 상태에서 쌓아나가야 되지,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벌어볼까? 투자를 더 해볼까? 이런 욕심을 부린다면은 거기서 오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바쁘게 다니시면서도 그런 욕심은 좀 자제하시고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좋은 영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범띠분들은 올해 운수가 안 좋지 않아요. 다 나이별로 봐도 거의 좋아요. 다 대운이고 생기보통도 하고 복성수 들어오고 막 그래서 문서나 이런 걸로 많이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하면 27. 네. 네. 그 해 27에 이분들이 이제 30살 되기 전에 어떤 분들은 시집 장가를 일찍 간다든가 그리고 이제 문서나 갑자기 이때 나이 어렸을 때도 문서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일찍 장사를 한다, 뭐 한다, 아니면 시집을 간다, 장가를 간다 그것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또 받아서 연애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취직도 되고, 남자는 특히 요 나이 때 취직을 많이 합니다. 군대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도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의 나이 어린 분들은 자격증을 많이 따요. 대부분. 네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도전을 해도 기본으로 한 3-4개는 또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9분 이제 9곱이 넘긴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명곱이는 어느 누구나 다 때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만나도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요때 직장이나 이런 거를 걱정을 또 해요. 왜 그냥 마흔줄 넘어가서 이제 노후를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어야 되나 어디다 투자를 더 많이 하나 그런 거를 이제 웬만하면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많이는 안 해도. 내가 웬만하면 39이나 40 뭐 이렇게 될 때는 뭐 어디다 투자하면 손해봐요 이러잖아요. 근데 올해는 범띠들이 네. 투자를 해도 손해는 안 봐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따져서 문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이사를 하실 수 있으면 이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문서예요. 이름 석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요 때는 또 차도 욕심을 많이 내. 아, 그죠. 그래서 차를 좀 바꿔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니까 문서는 여러 가지를 받지는 않아도 한 가지를 좀 똑부러지게. 39분. 그리고 이제 올해 51. 네. 51는 이제 생기가 돼. 돌아와요. 그 앞전 2년은 너무 묵혀있고 뭐가를 해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고 막 이런 게 힘들었는데 네네. 올해는 생기복동이 단다는 거는 뭐 내가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내 몸이 별 일도 아닌데 자꾸 이 사람도 부르고 내 할 일이 많아지는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다른 형상이가 생기는 것보다 몸이 많이 바빠지는 형상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문서를 잡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분들이 왜냐면 이제 내년 후년 52, 53세 그때 수전에 또 받아들인 형상이 많으니까. 그리고 60세세는 올해 대성주 대운입니다. 그러면 대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 땅이나 뭐 이런 거 사신다면 네. 그런 것도 큰 거나 작은 거 내가 큰 거를 판다 그러면 그것도 실행을 되는 형상이고 60세는 정월달부터 바빠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 운수도 많이 트고 뭐 해외로 뭐 수출권이나 이런 게 막혔으면 그것도 좀 돌아가는 형상이고 그리고 이제 요때는 이제 엄마들이 많이 또 활동을 안 하다가 할 형상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심히 활동하시면 괜찮고 그리고 많이 아픈 수전이 좀 있는 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좀 풀린 형상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움직일 때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앞전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걸 올해 하시면 됩니다. 올해 도전을 좀 많이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좋네요. 예. 오늘 이렇게 짧게 뭐 짧게라면 짧게고 뭐 자세하게 하면 자세하게인데 범디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선생님. 범디분들 그래도 한 1, 2년 동안은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던 건가요? 네, 많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제 좀 가려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문 닫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이 좀 얻다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못 받고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범띠들이 왜 되는 일이 없어 이 소리를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시면 괜찮겠어요. 좋네요, 선생님. 이렇게 갑진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선생님.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이게 자신은 안 맞는다, 자신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띠만 보고 전체를 봐주신 거니까 그쵸.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주가 들어가고 시가 들어가고 또 성이 들어가면 조금 틀립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부담감 갖지 말고 전화를 주시든가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해주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